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조아영입니다. 근데 피디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네네. 뉴스가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양육자분들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제 사안에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양육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못해서 그 이행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결정 이후에 감치 결정을 받고도 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하거나 또 출국 금지하거나 여러 강제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곤 한데요.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그 감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사에 냈던 사안은 아마 그분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그 양육비 이행법에서 이행을 강제했던 출국 금지, 신상 정보 공개 이런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고 법원의 감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경찰에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난 몰라. 지금 안 해도 네. 처벌받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사안이 없었고 지금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법에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지 그리고 또 검찰 단계에서 이걸 약식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판정 기준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정말 많이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혼 사유인 누구에게 이제 이 파탄의 원인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만약 우리가 이혼을 하면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습니까? 이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질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양육자로 지정될 건데 아빠인 내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일단 양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부모가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를 법원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이것이 입증되고 하는 사안보다는 여러 가지 조사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아동심리 검사라든지 아니면 가사조사관을 통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양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이루어져서 그 조사관의 보고서가 아마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이제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해서 소송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법원으로 갔었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할 것인가? 우선 아이가 어리다.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초등학교를 가기 전이면 대체적으로 엄마가 양육을 하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을 오기 전까지 누가 양육을 해왔는지와 아이의 연령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엄마가 양육의 주체였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리다면 대부분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엄마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부부 이혼의 유책연부와 아이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는 반드시 일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외도를 했어요. 과거에 외도를 했고 남편이 그걸 발견을 했지만 아이의 양육에서만큼은 소홀함이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책 배우자의 그 유책성이 아이를 방임하고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의 양육과 절대 양육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유책이었다면 당연히 엄마가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이혼 사유와 그러니까 뭐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양육비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안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양육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이 방송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들이 이혼을 하는 문제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 문제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이미 이혼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다 보면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실제 서로가 양육을 안 하겠다고 다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 본인이 실제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또 협의를 통해서 이 양육에서만큼은 아무리 헤어지는 단계에서도 충분한 소통과 또 심사숙고해서 아이를 좀 바라봐 주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